안녕하십니까. 전재수가요. 너무 이게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공천이 되고 나서 이게 국회의원 사퇴하고, 그 다음에 공천을 받고, 이게 결정적인 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요즘 이게 단독 보도가 쏟아지니까, 이러다가 이게 그냥 출마 안 하고 이게 국회의원직 사퇴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전재수가 빨리 이게 국회 사퇴하고, 그래야 보궐선거 생기잖아요. 그러게 빨리 후보가 돼야,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게 통일교 자꾸 터지면 완전히 뭐 박살나는 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막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빨리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전재수와 관련해서 방송한 게, 거기 강원도 정선 통일교 정선 위원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전재수하고 절친이다. 통일교 간부. 근데 이분이 전재수를 통일교에 연결시켜주고 한학자 총재들이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돈이나 시계 같은 걸 전달, 창구가 거기 전재수 지인 정선 위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 통일교에서 이제 윤영호가 이제 2인자인데, 윤영호 세계본부장. 그쪽에서 정선 위원장 전재수의 절친 소개시켜준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럼 이게 왜 송금했겠냐고요. 3천을 송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냥 줄 이유도 없잖아요. 전재수를 소개시키고 행사하고 그 다음날 준 거 보면 이게 결국 전재수 주라고 이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이게 뭐 결정적인 전 스모킹걸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문건도 놓잖아요. 문건이 전재수 미팅. 이러면서 이게 해저 터널이 아니고 통일교의 선화 예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화 예중고 이걸 이전하는 걸 좀 이게 도와달라 이런 청탁. 이런 게 문건이 나와버렸죠. 문건이. 그러니까 돈 3천 보낸 거와 그 다음에 전재수하고 미팅하면서 또 이게 뭘 청탁했는지 문건까지 넣어버렸다. 이 두 가지 제가 방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할 때, 그때 전재수의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는데, 근데 그때 우원식이가 외국 갔거든요. 원래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할 때 의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의장이 핑계대고 시간을 지연해주면서 결국 이제 경찰이 전재수 방 앞에 서 있는데, 방 안에서, 의원회관의 방 안에서 파쇄기로 종이를 이렇게 파쇄하는 소리가 이게 밖에까지 몇 시간 들릴 정도로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보좌관, 중요한 전재수의 지역 보좌관이 밭에다가 이게 컴퓨터를, 하드를 이게 밭에다가 얼마나 급한지 압수해 놓으니까 어디 차분하게 버릴 데도 없었는지 워낙 급하니까 그냥 사무실 인근 밭에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버렸다. 나중에 찾았는데 망가지가 쓸 수가 없이 됐다. 아니, 이 모든 걸 이게 전재수의 지시나 전재수가 이게 허락 안 받고 이게 보좌관이 컴퓨터를 어떻게 버려요? 전재수 컴퓨터 하드를 어떻게 전재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버립니까? 의원회관의 서류를 전재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 맘대로 파쇄해야 됩니까? 결국에 이 증거인멸에 전재수는 이게 공범이다. 공동정범이다 말이에요. 자기 사건에 자기가 단독으로는 증거인멸죄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게 타인하고 공동정범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보좌관 보고 파쇄해라, 하드를 버리라고 하면 이게 교사범이 되는 거죠. 항상 이 증거인멸에서 범죄자는 단독으로 정범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게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은 된다. 일단 이게 전재수는 증거인멸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는 이미 이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동영상에서는요, 야, 이것도 이게 중앙일보 단독인데요. 뭐 이걸로 이게 뭐 어차피 받은 게 분명하니까
뭐냐면 이 전재수가 받은 시계가 두 개잖아요. 전재수가 이제 그 통일교에서 받은 게 까르띠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불가리, 이걸 통일교 구입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전재수 지인이 수리 맡긴 거하고, 시리얼 1년 번호를 이게 다 대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거는 뭐 끝나버렸어요. 결국 이제 그 전재수 지인이 까르띠에 그 시계를 받았다. 언제? 2018년 8월 달에. 그때 그 전재수가 한학자 총재가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걸 확인했다. 야, 재수야, 임마.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너 이게 부산에도 행사 안 갔다더니 세 번이나 알리바이 주장하더니 거짓말로 너 다 밝혀졌지. 마, 네가 인간이냐? 통일교 부산에 행사도 안 갔다고 너 세 번이나 벌초 가고 어쩌고 저쩌고 다른 행사 가고 하더니 알리바이가 다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지. 근데 천정궁 간 거는 내가 몇 번 갔다고 했는데 너 안 갔다고 그랬잖아. 천정궁 간 건 다 알고 있어서 우리는 옛날부터. 나도 이게 우리도 치자는 게 있다고. 이제 드러났네. 우리도 이게 그 특검이나 수사팀에 내 아는 동생만 해도 한 5명 될 거야. 어디서 이게 너 부산 행사도 안 갔다고 잡아댔지. 근데 봐. 합수단에서 2018년 8월 달에 전재수가 한학자 총재가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때 시계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근데 문제는 이 시계가요. 참 이게 이 까르띠에 시계가 그때 살 때는 700만 원이랍니다. 700만 원. 지금은 한 1200만 원인데 원래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오르니까 지금은 1200인데 그때 700이래. 아, 여기 냄새가 나죠? 합수단에서 김태훈이가 좌파 중에 좌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재수가 700만 원짜리 시계를 받은 거는 맞다. 왜? 전재수를 소위 지인이 까르띠에를 수리하러 간 게 1년 번호 맞춰보니 맞으니까. 그 지인한테 까르띠에 줄 리가 없잖아. 통일교. 그러니까 당연히 전재수가 이제 그 친하니까 거기 보관식이 놨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전재수가 시키니까 술이 좀 내하고 손에 맞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리점에 이까지 확인한 거예요. 근데 700이라는 거야. 왜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시계를 불가리는 없애버려. 까르띠에를 700이다. 그 다음에 돈 준 게 이제 그 윤용호 세계본부장인 봉투하고 돈 준 거는 이게 봤는데 그 안에 금액을 정확하게 본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경황상 뭐 2천이다 또는 3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진술했기 때문에 금액을 2천으로 살짝 줄이 났는 거예요. 2천으로. 원래는 이게 그 4천이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돈 보낸 게 지인은 3천이단 말이야. 저는 최소한 이게 3천은 된다 보거든요. 그걸 이게 돈 세탁하고 아마 이게 봉투에 딱 담아서 이게 현금으로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는 대충 이게 돈을 2천으로 축소하자. 2천. 그리고 이제 그 시계를 700으로 하면 2,700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하죠? 항상 이 뇌물은 금액에 따라 뇌물은 이게 그 3천만 원부터 5천까지 또 이게 5천부터 1억까지 1억 이상 1억 이상이면 이게 그 10년 이상이니까 공소시효가 제일 길게 15년이 되고 그 다음에 3천만 넘어도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넉넉하고 그 다음에 3천 미만은 7년이거든요. 3천 미만에게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그 2천만 원 받아 치고 시계 그래 받은 거 그래봤자 2,700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2018년에 7월 달에 8월 달에 가서니 그러면 이게 지금 딱 2025년 8월에 끝나잖아. 그래서 이게 특검이 이 개망난이 민중기 특검이 그 전에 알았거든요. 그럼 빨리 기소부터 해가 공소시효부터 정지해야 되잖아. 만약에 2018년 8월에 받고 8월에 또 이게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를 특검이 막 연장을 늦췄다 수사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게 이게 이제 그 공소시효가 그럼 지난 거 아니냐 2,700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액을 줄여가지고 면죄부를 준다면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시계가 2개고 금액도 많은데 특히 지인한테 보는 게 3천인데 이게 왜 2천으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시계는 2개 상표 이야기 분명히 했는데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도 맞다 봐야죠. 다만 이게 하나는 수리점에 맡긴 걸 이제 잡은 거죠.
따라서 이게 그 금액을 어떻게 축소하는지 공소시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요. 근데 저는 뭐 분명한 게 점검멸도 있잖아요. 점검멸 이렇게 전재수가 교사했다 공범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그 사법 처리를 그냥 완전하게 면죄부는 못 줄 거예요. 검찰도 이게 그 체면이지 2,700만 원 해가 공소시효는 그래 뇌물이 지났다 해도 점검멸 정도는 기소를 불구속으로라도 해야 또 이게 검찰도 합수단도 체면이 서니까 아마 이게 어떻게 할지 한번 이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게 그 정치적 처벌에는 게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죠. 사법적으로 그 처벌할 때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야 전재수 나와라. 너게 꼬리 내리지 말고 반드시 나와라. 국회 사퇴하고 자 넣으면요. 만약에 전재수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게 그 기소 안 하고 구속 안 하면요.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있냐고. 아니 이놈이 시계를 받아 깔았더니 친구가 술이 맞겠네? 이놈이 돈을 현금을 받았네? 그러고 통일교 행사 전에 안 간다더니 천정국에 가서 한학자를 만났네? 또 부산의 행사도 안 갔다고 그렇게 잡아대더니 이놈 거짓말쟁이네? 이랬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거짓말쟁이를 찍어주겠습니까? 아무리 부산 시민이 뭐 어떻든 저떻든 거짓말쟁이를 찍을 그런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그 점검멸과 뇌물을 이제 받은 거는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시계 뭐 수익까지 넣어버리고 돈 번행이 나오고 메모 나오고 더군다나 이게 천정군 간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산 행사 간 거 나오고 자기는 전부 아니라고 잡아댔으니 완전히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러고 진짜 떳떳하면 말라고 밭에다가 컴퓨터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계에 까르띠아는 게 말라고 그 지인 전재수 제일 친한 지인이 술이 왜 맞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게임은 끝났다. 게임 오버 끝났다. 과연 이게 전재수가 출마할까 안 할까? 이것만 한번 지켜보시죠. 아마 이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이게 놓으면요. 버티기 어려워요. 이놈이 처음에 딱 돈 놓을 때 해수부 장관 던질 때 아, 이놈이 도덕이 재발절이구나. 뭐 저야 직감하고 우리 법조 경력이 이제 30년입니다. 제가 형법 책도 쓰고 형사변호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미 그 시기 까르띠에 불가리 상표 놓을 때 이미 끝났다. 그러고 이게 윤영호가 아무런 이게 전재수하고 전생의 원한 관계도 아닌데 통일교 2인자라는 사람이 말라고 이게 그 실세 중에 실세 장관 상대로 없는 걸 말라고 그래 전재수한테 안 준 걸 줬다 해가 윤영호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통일교 중계 준 사람도 처벌되는데 그래서 이게 뇌물은요 이래 있잖아요. 전생의 철천지 원수라 가지고 이 사람을 이게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유죄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과연 이게 전재수가 어떻게 사법 처리되는지 그건 제가 철저히 감시할 거고요. 특히 금액이나 공소시효, 증거인멸, 그 다음에 이거 정치적으로는 우리 부산에서 확실하게 전재수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석유 대책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너무 이게 그 황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이게 그 속보로요 엄청난 게 댓글이나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데 지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청와대에서 에너지 위기 대책 토의 중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게 필요하다. 에너지 위기 대책을 토의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안 가져가고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름값이 좀 드니까 이걸 이게 그 하기 위해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 대책 내놓은 게 뭐냐? 결국은 이제 그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어르신들 있잖아. 아주 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전철은 이제 좀 더 빨리 티켓 주던데 전철을 이게 그 무료로 타잖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지하철 같은 거 무료로 타잖아요. 또 이게 그 버스는 좀 나이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타봐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지하철이 주로 있고요. 이런 이제 대중교통을 어르신들이 무료로 타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타는 걸 못하게 막자. 이런데 이걸 지시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좀 생각할 게 많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일단 전철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르신들이 전철을 무료로 타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무료로 못하게 막아버리자. 이게 이재명의 지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재명의 주장은 뭐냐?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못하게 출퇴근 시간 막으면 그럼 이게 지하철이 혼잡도가 약간이라도 낮아지면 그러면 이게 버스, 택시 타거나 아니면 자가용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전철을 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석유가 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는데 그래 어르신들이 막 그 분배인 출퇴근에 어르신들이 무료로 못하게 막아버리면 과연 이게 몇 명 정도 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혼잡도가 얼마나 낮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자가용 타다가 어르신들이 전철 안 타면 전철이 혼잡도가 약간 낮아지니까 내가 전철 타고 가야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탁상공론이라 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희 어머니 나이 드신 80 어른이 있다. 그래, 80세 어르신이 있다. 자, 이분이 출퇴근 시간에 그 복잡한 정말 이게 지옥철이잖아. 지옥철인데 거기에 쓸데없이 그 전철을 말라 타겠어요. 상주 생각해보라고. 어르신들이 뭐 전철 타고 인천공항도 놀러 가고 천안까지 놀러 가고 막 쓸데없이 2호선 뺑뺑 탈 수가 있지. 근데 그럴 때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좀 이게 한적할 때 전철 타고 쇼핑도 하고 이게 외국 놀러도 가고 뭐 이게 춘천도 가고 이래 하잖아요. 지옥철이라고 숨도 못 쉬는데 그게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끼가지고 무료니까 내가 이게 이 지옥철인데 거기에 타가지고 쓸데없이 어르신들이 이동하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물론 이게 지옥철에 어르신들이 타고 있을 분도 있죠. 7시나 피크인데 어르신이 타면 그는 그 어르신들에게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들도 이게 급한 일이 있단 말이야. 출퇴근하는 어르신도 있잖아. 지하철 라인은 공짜지만 출퇴근하는 어르신도 있고 이분들도 이게 다 일이 있으니까 지옥철 타고 가지. 아무 일 없이 놀러 갈 사람들이 10시 대가 타지 말라고 7시 타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제 주장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지하철 공짜니까 타고 이게 바람도 쐬고 놀러 갈 사람들은 한가할 때 좌석에 앉아서 그래서 이게 보통 그냥 가진 게 시간밖에 없는데 어르신이 그러면 이게 출퇴근 지나서 9시나 10시에 지하철이나 타고 인천공항도 한번 가보고 내가 이게 뭐 과천에 대공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지. 지옥철 타고 아무 이유 없이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그렇게 힘든데 지옥철에 타고 일 없이 가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지옥철에 어르신이 타고 있다면 그 어르신도 일이 있는 거야. 그 어르신도 이게 직장이 있거나 뭔가 이게 꼭 필요하니까 지옥철을 탄 거지. 그 무료로 탔다 해서 그렇게 돈 받는 데서 그분이 안 타겠냐고. 꼭 필요한 제 주위에 70대 어르신들도 이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고. 우리 경비 아저씨도 나이 들어도 이게 지하철에 무료지만 직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그분들은 꼭 타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돈 공짜로 타다가 이게 돈 받으면 그분은 출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결국 표 끊어 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야, 정말 이게 정책이라는 게 진짜 황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정책, 어디 뭐 비축료는 다 외국에 다 뺏겨놓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책임 뜨는 게가 지금 이재명이 말은 결국에 어르신들이 필요도 없이 쓸데없이 공짜니까 출퇴근 시간에
한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공짜가 아니고 이게 돈을 받아버리면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이 안 타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게 지옥철이 아니고 조금 이게 손님들이 어르신들이 안 타니까 좀 쾌적하게 지옥철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게 그 자가용 타고 갈 사람이 지하철 타는 거 아니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가용 탈 사람 자가용 타는 거죠. 그게 어르신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조금 어르신들 안 타면 그러면 이게 그 지하철의 혼잡도가 확 줄어듭니까? 그렇게 많이 탑니까? 몇 명이 타는지 연구해 봤냐고. 제대로 뭔가 통계나 경험칙을 가지고 정책을 내야지. 말도 안 되는 게 그 상상을 공상도 아니고 망상 진짜게 이재명이 내가 토론해도 좋아. 내 주장은 뭐냐? 내 주장은 이게 지옥철을 출퇴근에 타는 어르신들도 자기 직장이 있거나 이유가 있으니까 타는 거지. 돈이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철을 쓸데없이 타진 않는다. 쓸데없이 타고 놀러 갈 사람들에게 9시, 10시 대가 가지 자리 한적하게 말라고 지옥철 타고 천안 가고 지옥철 타고 인천공항 가겠냐. 어르신들도 인천공항 갈 때는 외국 가려면 필요하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유료로 한다고 해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필요한 사람이 타니까. 이게 내 말이 맞냐. 어디서 이게 진짜 이재명이하고 제가 토론한 게 부끄럽죠. 저 머리하고는 제가 뭐 천재는 아니지만 이재명이하고는 진짜 생각하는 게 안 맞잖아요. 결국요, 진짜 저희 주위에도 어르신들 중에 뭐 지하철이 공짜니까, 그래, 어디 바람도 쐬러 가서 친구들 만나가 차도 한잔하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 타고 가겠냐고요. 그냥 조금만 있다가 9시에 가거나 아니면 일찍 가거나 6시에 이럴 때까지 그 피크인데 숨도 못 쉬는데 거기에 어르신이 끼가지고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가겠느냐고. 따라서 그런 분이 없다는 걸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근데 진짜 지옥철에 어르신이 타고 있다면 그 어르신도 일이 있는 거야. 어르신이라고 직장이 다 없냐고. 제주에 공짜 타는 사람도 어디 제가 혼술 가더니 송국권 있잖아. 송국권. 그분도 이게 공짜로 타더라고. 송국권도 직장 있고 얼마나 방송만 해. 제가 출연한 유튜브 송국권 그분도 이게 공짜로 타더라고. 아마 고성국도 공짜로 탈걸요? 근데 고성국 박사는 자가용 끌고 다니니까 항상. 근데 송국권은 지하철 공짜로 타더라고. 그러면 송국권은 출퇴근 시간에 방송하러 갈 때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돈 받는다 해서 송국권이가 뭐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타고 안 타고 하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이재명 머리는 무거운 머리, 내 무게가 얼만데 우리 인체 중에 머리 왜 무겁게 말라 달고 다니냐. 진짜 와, 이재명이 머리 위에 바위 돌 하나 던지면 뭐라더라, 뭐 흔들바위지, 울산바위 머리 있잖아, 우리요. 이재명이 머리가 돌인지 그 위에 돌 하나 던지면 돌 2개면 흔들바위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책입니까, 이게? 진짜 황당하잖아요. 이런 지시를 한 거예요. 와, 참 피크타임에 어르신들 무료로 타는 게 하지 말고 무료 타면 쓸데없이 노니까 돈을 다 받으라. 그럼 안 놀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고요. 왜 어르신들이 피크타임 때 아무리 공짜지만 피크타임 때 그 고생하면서 전철 타고 다 일이 있어 가는 거예요. 직장도 있고. 일 없는 사람들은 피크타임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전에 가거나 그 후에 가지. 이런 탁상 공론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니 하는 게 꼭 보면 오부제 하자. 차량 오부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냥 최고하게 하자. 최고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국제 공동 비축유는 또 어디 갖다 주냐? 왜 안 밝히냐? 밝히란데 계속. 국제 공동 비축유는 90만 배를 어디 갖다 줬는지 바보처럼 그냥 뺏겼는지. 뺏길 수가 없거든.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누가 주라니까 준 거지. 그렇잖아요. 그 90만 배럴이면 우리 어르신들 한 달 동안 지하철 몇 명 타겠냐고. 쓸데없이 타는 사람이. 다 쓸데있지. 어르신들. 그게 차를 자가용 끌고 간 사람이 지하철 한 명 준다고 지하철로 가냐 스타일이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90만 배럴이면 몇 달 동안 어르신들 타도 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게 논쟁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논리에. 이재명하고는 제가 어떤 논쟁을 붙어도 제가 이재명은 박살낼 수 있다.
방송에서 붙든 어디서 붙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르신들을 모욕하는 마치 이게 우리 기름 사태, 이게 정유 사태의 책임이 어르신들한테 있냐? 어르신들 공짜로 출퇴근 시간이 타기 때문에 공짜니까 막 타니까 그 때문에 지금 우리 기름 문제 생기냐? 네가 한번 양심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당당하게 우리 어르신들 출퇴근 시간에 공짜로 타기 때문에 쓸데없이 어르신들 타니까 지하철이 붐비니까 자가용이 많아서 어르신들 책임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너게 표가 이번 지방선거 한번 보자고. 우리 어르신들 절대 이 이재명이 이런 놈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정치인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 그 내용을 슬라이드를 통해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시계, 현금, 그리고 땅에 묻힌 하드드라이브.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이라는 아주 심각한 주장을 담은 한 영상자료의 핵심 내용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의혹의 핵심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의 선물들, 또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아주 중요한 법적 기한 문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이 사건에 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바로 2018년 8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의 한 고위급 인사와 만났고 이 자리에서 뭔가 부적절한 것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오고 갔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영상에 따르면요, 뇌물로 의심되는 품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명품 시계 2점,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현금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목된 게 바로 이 까르티에 시계인데요. 당시 가격으로 무려 7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금 3천만 원이 전 의원의 지인에게 전달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영상 자료는 이 물품들이 어떻게 전 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까르티에 시계의 고유 번호, 즉 일련 번호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은 단순히 뇌물을 받았다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극적인 주장, 바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영상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행위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잠겨있는 국회 사무실 안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문서 파쇄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핵심 보좌관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아예 밭에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발견됐을 땐 이미 못 쓰게 된 상태였다고 하죠. 그러면서 영상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보좌관이 왜 멀쩡한 컴퓨터를 밭에 묻겠습니까? 이걸로 게임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이미 유죄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 다음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말 그대로 법적인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끝나느냐, 아니면 3년 더 가느냐, 이게 걸린 문제인 거죠. 영상 자료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검찰이 이 뇌물 총액을 2,70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게 바로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기준선 3천만 원 바로 밑에 금액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액수를 낮춰서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따지는 사법적 심판과 유권자들이 투표로 내리는 정치적 심판은 다르다는 거죠.
사법적 심판에는 공소시효라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정치적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정치적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이게 바로 이 영상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법적인 판단은 시간에 묶여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 이 자료의 분석은 우리에게 법과 정치 그리고 유권자의 책임이라는 경계선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면서